안녕하십니까. 오늘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모드 3 확장 사업 설명회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화지원팀장 박민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 그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좀 직접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얼굴을 뵙고 말씀드리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확장 사업의 이제 공고를 이제 많은 대학에서 기다려 주셨는데요. 그 교육부와 그 협력을 해서 일본, 중국과 함께 논의를 잘 이제 마무리 지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고를 게재를 하게 되었고, 이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사업에 대한 그 확장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제 오늘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추후에는 저희가 코로나가 좀 완화되어서 이렇게 대면으로 얼굴을 뵙고 좀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업 설명의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제 교육부 이제 담당 과장님 먼저 인사 말씀 해주시고 교육부에서 이제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 대기업에서 이제 사업의 세부 시행 계획과 이제 디테일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대학에서 미리 보내주셨던 사전 질의와 현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사업 설명의 시작에 앞서서 저희 사업이 이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재정 지원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매뉴얼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청렴 교육 자료를 시청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시청 시간은 약 3분입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확장 사업의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및 장소 관계 등으로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책임을 맡고 계신 교육부 최수진 국제교육협력 담당관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교육부 국제교육협력 담당관 최수진 과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상황에서도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많은 관심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번 설명회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아쉬운 마음은 있는데요. 그만큼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는 것에 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한국, 일본, 중국 세 개 국가가 고등교육 분야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공동 복수하기까지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에라스무스 프로젝트를 꿈꾸면서 기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 5월에 한일중 죄송합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분해 안내 방송이 있었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2010년도에 한국, 일본, 중국, 삼국 정상 간의 합의사항으로 출범을 한 사업이고, 이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삼국의 교육장관회의나 정상회의에서 항상 주요 성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1단계, 2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 이번에 3단계 모드 3 사업은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이 협의를 해서 기존 3개국에서 아세안 국가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를 해서 이제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이, 한중일 사업이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주요 인적 교류 사업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서 사업 단수도 기존 17개에서 20개로 확대를 했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양국의 대학생 교류나 더 나아가서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가지고 대학 고등교육 기관 간의 어떤 교류나 협력의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가 끝날 것 같다 하면서도 지금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학 현장에서도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국제협력 사업이나 인적교류 사업 추진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고초가 크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국제협력, 중단 없는 국제협력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통해서 동북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랑 그다음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사업의 정부 측 실무 책임자를 맡고 계신 장영희 사무관님께서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확장 사업 모드 3 안내 및 확장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장영희 사무관입니다. 이번 7월 1일자 분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새롭게 맡게 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좀 합의가 조금 더 늦어져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확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먼저 죄송합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목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목적과 두 번째 추진 경과 및 주요 성과, 캠퍼스 아시아 확장 사업 모드 3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번째로는 주요 추진 체계와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으로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사전 공지해드린 대로 전체적인 사업 설명은 저희가 드리고 신청이라든가 평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인 부분들은 대기업에서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그 목적은 제가 거기에 간략하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국가 간 학생 교류 증진 및 고등교육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저희 대표적인 국가 브랜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처음 그 7월 일자로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캠퍼스라고 하면 보통 경우 대학의 건물 지칭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캠퍼스로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게 그 Collective Action for Commun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에 대한 그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문자를 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장을 줄인 약자이기 때문에 이게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를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퍼스 아시아 그 프로그램은 한중의 3국 상호 이해 증진과 대학 간 교류 확대를 위한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음 건으로는 이게 추진 경과 부분입니다. 두 사업의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 뭐 수차례 걸쳐서 정상회의라든가 장관회의, 그 전문가위원회, 또 실무회의가 있었는데요. 주요 그 경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에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개최특하는 걸로 하였고 12년부터 16년까지 그 1단계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 1월 그 한국에서 열렸던 제1회 교육장관회의에서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본 사업으로 확대하는 거에 새 교육장관님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기간은 16년도부터 올해 21년까지 사업 기간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1월 작년 그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되기 바로 전 1월달 중국에서 열린 제3회 교육장관 회의에서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어떤 향후 발전 방향,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고요. 오늘과 같이 저희가 기본 계획에 수립하게 된 그 확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11년부터 사업 시작인데 12년부터 20년까지의 주요 성과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컨소시엄 참여를 한 국내 및 해외 대학의 MOU 체결 건수는 약 92건이고요. 이 MOU 체결 건수는 점차 이렇게 증가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중 3국 대학 간 협업을 통한 공동 교육과정 개발이라던가 팀티칭, 또 국제학술대회 등 다양한 그 교류 행사를 개최를 하였고요. 이외에도 그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뭐 해양과학, 환경 디자인 등 특화된 분야에서 학생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사업단들과의 그 협의회라든가 그 성과보고회,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서 사업 운영에 관한 뭐 논의라든가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성과 부분입니다. 학생 교류 부분인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복수학이랑 교환 교류, 단기 교류 등 3개 항목에서 모두 그 시범 사업보다 본 사업에서 교류 인원의 증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11년부터 2020년까지는 파견이랑 그 초청 인원을 모두 합해서 총 6,625명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그 가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시범사 모든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라던가 성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그 10년간의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2021년 확장 사업 모두 3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이게 하게 되었던 배경은 저희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제가 여기 좀 그림으로 표시를 했는데 시범 그 한일중 및 플러스 아시안 대학이 추가로 참여하는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를 운영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뭐 모두 아시겠지만 이 그림에 제가 그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그 국기를 표기를 했는데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안 10개 국가의 와의 그 확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국, 중국, 일본이 수차례에 걸쳐서 합의를 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최종 합의를 하고 공고된 사항입니다. 일단 먼저 저희 그 확장 사업의 목표는 한일중 및 아세안 대학생들의 상호 이해 촉진 및 국제적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시아 미래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이 저의 최대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델 1과 모델 2를 계승하는 캠퍼스 아시아 및
또 아세안 대학을 추가로 참여하는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원 규모로는 20개 사업단인데요. 기존과 신규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계 수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숫자이고 예산이랑 또 지원서 접수 사항에 따라서 컨소시엄 개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또 지원 기간은 지금 현재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총 5년이고요. 실제적인 사업 기간은 2026년도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일중 주요 합의사항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학생 체제비랑 프로그램 운영비가 가장 크겠는데요. 학생 체제비 학부생 월 80만 원과 대학원생 월 90만 원은 20년도와 큰 변동이 없고요. 다만 21년도에는 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파견하는 첫 달에 20만 원을 이렇게 추가로 지급하는 정착지원금과 또 지금과 같은 코로나라든가 어떤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긴급 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업단별로 공동미 복수학기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공동교육과정 또 관련 교육의 개발 또 행사비 등 여러 가지 집행 항목이 있는데요. 세부 운영 이거 외에도 세부 운영비 항목은 기배부된 저희 기본 계획이랑 예산 지침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보증 부분인데요. 질보증을 수반한 한일중 대학 간 교류와 협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3국 협의에 대한 기반한 공동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형태도 지금 각 컨소시엄이 자율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등 이게 블렌디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류 기간입니다. 최소한 실제 교류할 수 있는 권장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고요. 다만 대학원 과정은 공동이나 복수학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권장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교류 요건 부분인데, 교류 요건은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컨소시엄 내에 모든 국가에서 수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가 간의 균형 잡힌 학생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청이라든가 파견 학생 수가 너무 편차가 심하거나 한 곳에 너무 쏠린 현상이나 있는 것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균형 있는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점 교류와 인정 시스템 구축하는 요건이 있고요. 마지막에 참여대학 간 수업료 상호 면제 등이 있는데 각 학생은 소속 대학에 아마 등록금을 납부하고 컨소시엄 구성한 대학 간의 등록금을 상호 면제하는 걸로 이 부분은 아마 기존 모드 2에서도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이거 교류 여건 이외에 예외적인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각 대학의 사업단 상황에 맞게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주요 개선 내용을 별도로 제가 뽑아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컨소시엄 형태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한일중,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이라고 해서 한국, 중국, 일본만 이렇게 참여 대상이 됐었는데요. 이번 확장 사업에서는 이 한일중 캠퍼스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세안까지도 이렇게 추가를 해서 확대하는 걸로 기본 계획에 담았습니다. 사업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7개 사업단에서 총 20개 사업단으로 이렇게 선발할 예정이고요. 또 학생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또 큰 차이점은 그전에 모드 2에서는 초청 학생 체제비를 지원했다고 하면 이번 모드 3에서는 파견 학생에 대한 체제비를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착 지원금과 긴급 보조비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교류 방식은 이게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에 거의 이제 대면 교류 위주로 했었는데요. 어떤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브랜디드 교류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냐라고 이렇게 결정이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런 세부 사항들은 각 컨소시엄끼리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원 규모입니다. 이게 사업단 측에서는 가장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총 20개 사업단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표를 보시면 크게 분석 참여 컨소시엄과 신규 컨소시엄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컨소시엄은 각 그 국가별 최소 1개 이상의 대학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마 기본 계획에도 공지가 됐는데 학과나 그 단과대학 또는 대학 전체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또 1개 대학이 복수 컨소시엄 참여와 1개 그 컨소시엄의 동일 국가의 복수대학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에 한일중 플러스 아세안 그 종류가 있는데요.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그 아세안 대학에 대한 그 해당 정부의 재정 지원은 이건 필수는 아니고요. 그 컨소시엄 간에 그 합의를 해서 학생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재정 지원이 이렇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혹시 필요하면 대학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추가 그 학생을 지원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기존 컨소시엄은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 또는 캠퍼스 아시아 둘 중에 하나만 지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저희가 그 공고된 그 프로그램 오버뷰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분사업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하고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동시 지원은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신규 컨소시엄의 경우에도 그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 형태를 어떤 사업의 취지상, 확장 사업의 사업 취지상 그 캠퍼스 아시아 사업 플러스를 권장을 하는데요. 또 여건에 따라 결정해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동사업의 그 원활한 저희가 추진을 위해서 한일중 3국이 협력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뿐만 아니라 또 실무회의, 또 질보증 기관들이랑 구성을 해서 그 사업 추진 그 내용들을 같이 사업 추진 현황이라든가 정보 등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사항 부분들을 저희가 그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교육부가 되겠고요. 중국도 교육부, 일본 문부과학성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3국이 되게 긴밀하게 위원회라든가 실무회를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가 아니고 3국을 하다 보니까 이 협력 부분에 있어서 저희 마음같이 막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발생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고 부분도 조금 늦어진 부분도 저희가 합의가 계속 좀 서로의 이견차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추진 체계로는 뭐 다 아시겠지만 교육부에서 사업 정책 결정을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사업 관리 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다가 그 사업 계획을 저희가 송부를 하고요. 그러면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그 세부 운영 계획 수립이랑 운영 지출 마련하고 저희부터 승인을 받고 이제 사업당 공모라든가 재정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 성과 대부분의 그 업무를 지금 대기업에서 맡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 참여대학에서는 뭐 전공학과에서 참가학생 그 선발 지원이라든가 뭐 교과과정 운영, 그다음에 뭐 논문 지도라든가 일반적인 학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요. 총괄 조직은 이제 뭐 대학별로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사업 시행 계획 수립이라든가 뭐 행정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멘토링, 뭐 추수 관리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고 또 대학이랑 연구소, 산업체 이런 협력기관에서 이런 실습이라든가 그 인턴십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희 추진 일정입니다. 신규 사업단 모집 공고는 지난 7월 16일 날 나갔고요. 사실 일본, 중국이 다 7월 15일 날 3국이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저희가 이제 사전 그래도 준비를 한 턱에 16일 날 바로 공고를 나갈 수 있었는데요. 일본과 저희는 16일 날 바로 공고를 띄웠는데 중국 측은 좀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외부의 공개는 조금 늦어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전자문서로 대학이 안 나는 것처럼 내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는 나갔다고 중국 교육부랑 저희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또 며칠 전에 확인했는데 7월 23일자로 교육부 홈페이지에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 뭐 늦게 올라가긴 했는데 그 사업의 그 접수 기간 8월 16일까지는 다 동일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사업단 신청서 접수 부분이 저희가 8월 9일부터 16일까지로 정해놨는데요. 사실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된 대체 공휴일 관련된 법령이 지금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8월 초나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처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명확하게 언제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래도 16일 전에는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거를 접수 기간을 늘린다거나 연장한다, 그거는 저희가 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려면 또다시 중국하고 일본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 추후 일정들이 또 늦어지는 관계로 너무너무 죄송한데, 이 기간은 연장이라던가 뭐 이렇게 하는 그 일정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4일이 지금 금요일이던데요. 14일인가? 그런데 그 기간에 맞춰서 우편이라든가 전자문서라든가 다 좀 이렇게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미리 좀 이렇게 서둘러 주시면 너무 이렇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하면서 하나 뭐 빠뜨렸다면 할 수 있는데, 그 중국과의 그 협력 대학을 그 선정함에 있어서 일부 대학에서 좀 전화도 오고 해서 그러는데요. 그 홍콩이라든가 그 마카오 쪽은 지금 모두 2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3에서도 협력 대상 국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유의해서 그 협력 대학을 선정하실 때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 뭐 다 아시겠지만 두 사업의 캠퍼스 아시아 그 사업 그 홈페이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뭐 기존 사업단 17개 사업단 분들께서는 모두 다 뭐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또 뭐 유선으로 좀 여쭤보기 좀 뭐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그다음에 각각의 사업단 부분들, 그다음 그 모니터링 결과 부분들 다 탑재가 돼 있고요. 또 다녀온 학생들의 어떤 체험 수기 등들도 많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캠퍼스 아시아 그 확장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은 좀 제가 드렸는데요. 일단 이후에는 좀 더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은 또 대교육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저희 한국대학교협의회에서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확장사업 선정 세부 계획 및 사업비 관리 방안, 그다음에 미리 보내주셨던 사전 질의 내용과 답변까지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차례는 먼저 저희 사업 세부 추진 계획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세부 시행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궁금해하실 신규 사업단 선정 계획을 말씀드린 다음에 사전 질의 순서로 이렇게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목표인데요. 이제 이건 앞서서 교육부도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 사업 모드 2에서 성과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이제 한일중 3국이 확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이제 합의를 하였고요. 이 확장 사업에는 이 아시아 지역의 교육 교류를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아세안 국가를 이제 포함한 교류를 이제 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안 지역 간의 대학 간 상호 이해 활성화, 고등교육 협력 고도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확장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모드 3 때는 참여 사업단이 확대가 될 것이고 참여 국가가 확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모드 3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공동 교육 과정의 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중 공동 질 보증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동 모니터링도 계속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19가 이제 갑자기 발발해서 지금 아마 대학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저희 사업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드 3 때에도 중단 없는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블렌디드 교육 과정을 좀 편성하시도록 권장을 드릴 거고요. 물론 코로나19가 좀 완화되면 그때는 좀 대면 교류도 같이 이어주십사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업 기간입니다. 저희 모드 3 확장 사업은 총 5년간의 기간으로 21년 3월부터 26년 2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21년 사업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미 사업이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앞서 교육부가 말씀하신 대로 한일중 3국의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공고와 이런 연쇄적인 일정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예산 규모로는 총 사업비가 26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대학에 교부될 이제 금액은 23억 7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 3 때 지원 사업단 수는 국내 평가와 3국 공동 평가를 거쳐서 20개 내외 사업단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지원 내용은 각국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자국 학생대학의 학생 대상 지원비, 이제 장학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단의 프로그램 운영비 및 기타 지원비를 함께 지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 국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큰 변화는 아세안 국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국가를 하면 이제 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이렇게 10개국의 아세안 국가가 함께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 지금 캠퍼스 아시아 사업이 사실 그동안 APT가 아세안 플러스 3 그 지역에서 앞으로 한일중 사업이 아세안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이 수년 전부터 이미 다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 3 때 아세안 국가가 이제 참여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이에 이제 발 맞추어서 이제 모듈 3가 그 참여 국가를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트랙이 지금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이제 기존 모두 2 때와 마찬가지로 한일중 3국만 참여하는 한일중 트랙이 있고,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고요. 이제 하단의 표를 보시면 이제 구분과 참여 형태에 대해 저희가 좀 표로 좀 나누어 봤는데요. 일단 모드 2에 지금 그 17개 사업단이 참여하고 계신데 이 17개 사업단이 아세안 국가를 포함시켜서 하시는 이제 다시 지원을 하시면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사업단이 그냥 우리는 한일중으로 계속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캠퍼스 아시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존 사업단 말고 신규 이제 컨소시엄이 이제 플러스나 아시아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될 거고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한일중이 논의하고 합의한 바에 의하면 그 기존 사업단이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로 들어오는 그런 카테고리에서는 이제 10개 정도의 사업단을 선정을 할 예정이고 그 외에 그 기존 사업단의 캠퍼스 아시아, 그다음에 신규 사업단의 플러스와 아시아 트랙으로는 합쳐서 10개 정도의 사업단을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올해 그 사업 운영할 세부 시행 계획인데요. 이제 요것들은 저희 대기업에서 이제 사업 관리를 위해 운영을 하는 내용이고요. 일단 올해는 가장 중요하게 모드 3에 같이 참여하시게 될 신규 사업단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사업단의 성과 관리를 위해서 이제 아래 것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캠퍼스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이제 캠퍼스 아시아가 처음에 런칭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기치가 질 보증을 수반한 국제 교류, 학생 이동입니다. 그래서 모듈 3 때도 마찬가지로 그 한일중 3국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모니터링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질 제고와 우수 성과를 함께 확산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신규 사업단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확장 사업을 같이 잘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같이 좀 모색을 하는 그런 좀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사업단별 자체 평가를 통한 환류 체계 구축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존 모드 2 사업단도 굉장히 잘 진행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업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추진 성과나 이런 계획 등을 공유하는 사업단 협의회를 개최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올해 지금 한국이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가 이제 하반기에 열릴 계획으로 지금 있는데 이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 때 저희 확장 사업의 발대식을 함께 개최를 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확정이 되면 다시 선정된 사업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과보고회가 내년 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일중 3국 협력 채널 운영인데요. 이제 앞서 사무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한일중 사업에는 이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위기구가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인데요. 이 8차 회의가 21년도 하반기에 중국이 호스트 국가로 개최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생교류 활성화 및 참여 학생 의견 수렴인데요. 저희가 이를 위해서 학생교류 워크숍, 학생 간담회, 이제 만족도 설문조사, 학생 수기 공모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제 의견이랄지 경험담을 좀 생생하게 공유를 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사업의 발전 방안에 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규 사업단 선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신청 자격인데요. 이 신청 자격은 저희가 이제 그 대학 재정 지원 사업과 이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특이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참여 제한으로는 그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대학이나 이제 뭐 평가 인증, 불인증, 인증유예 미신청 대학, 이제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 관련해서 이제 뭐 비자 심사 강화 대학 이런 대학들은 좀 참여가 좀 제한되겠습니다. 사업단 참여 방법으로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업단이 그 한일중 트랙으로 참여할 것인지 그 플러스 트랙으로 참여할 것인지를 이제 그 참여 그 파트너 대학끼리 논의를 하셔서 그 단위를 좀 정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컨소시엄 사업단은 이제 뭐 학과가 중심이 된다든지 뭐 단과 대학 혹은 대학이 주체로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이거는 사업단끼리 그 대학끼리 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한 개 대학에서 뭐 복수 사업단이 참여한다든지 뭐 아니면 한 개 사업단에서 동일국과 복수 대학이 참여가 저희는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그 사업단 구성하실 때 참여 대학 간에 잘 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희가 공고문 올릴 때 같이 이제 첨부로 붙여드린 그 영문본이 이제 중국, 일본과 합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서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서를 제출을 하실 때는 이제 크게 영문 신청서가 있고 국문 신청서가 있는데 둘 다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영문 신청서는 이제 하시면 한국, 일본, 중국 3국에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지정된 제출 기간 내에 3국에 같이 제출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동일한 내용의 영문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제 저희 한국에는 영문 신청서와 함께 그 국문 신청서를 함께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협력 증빙 서류인 이제 LOI나 혹은 MOU를 증빙으로 함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프로그램 설계 부분인데요. 이제 교류 대학 간에 이제 뭐 그 한일중 트랙은 이제 3개 대학, 최소 3개 대학 이상일 거고, 그 플러스 트랙은 아마 4개 대학 이상이실 건데요. 이제 이 사업의 가장 특징은 양자가 아닌 다자 교류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대학 간에 다자 교류가 이제 골고루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교류 계획은 저희가 이거는 모두 투 때도 같이 좀 설정되었던 기준인데요. 이제 파견 10명, 초청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업의 큰 틀과 이제 계획들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류 학생에 대한 뭐 재정 지원 등은 이제 당해년도 재정 계획에 따르고 각 국가의 예산에 따라서 좀 이제 될 텐데요. 네, 이 부분도 좀 더 뒷 슬라이드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육 기간은 이 사업이 이제 최소 3개월 이상이라고 앞서서 교육부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이 사업은 중장기 교류가 이제 목표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 이상을 권장을 드리고 대학원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공동 복수학위 과정 개설 및 운영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사업단 구성하시는 교류대학과 사전 합의가 당연히 필요하실 거고 이 합의에 대한 증빙으로 협력 의향서를 함께 제출을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안서를 주실 때 그 제안서 내용에는 그 교류대학 간의 학점과 성적의 이제 인정 절차를 그런 체계를 명확하게 기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학생 지원비인데요. 저희가 이제 크게 이 학생 지원비가 이제 학생 체제비, 정착 지원금, 긴급 보조기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학생 체제비는 그 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확장 사업 때는 초청 학생이 아니라 파견 학생,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학생이죠. 한국 학생, 파견 학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학생 지원비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이제 기존과 마찬가지로 학부생은 월 80만 원, 대학원생은 월 90만 원 수준으로 그러니까 월입니다. 지급이 되게 되고요. 정착 지원금은 물리적 교류가 발생했을 때 그 현지 파견 후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1회 지급이 됩니다. 이제 온라인 교류는 네,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긴급 보조비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좀 긴급한 상황으로 갑자기 돌아와야 된다든지 그런 재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제 이런 개별적인 입증 서류를 기반으로 저희와 이렇게 논의해 주셔서 이제 긴급하게 좀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저희가 좀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인데요.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는 사업단에서 쓰실 수 있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이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랄지 이러한 제반 이제 프로그램 운영과 이런 지원에 대한 그런 비용이고요. 이제 이 사업을 운영하시기 위한 전문 인력 고용비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교육과정 개발비는 이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정 개발 운영, 플랫폼 조성, 교재 개발 등등등의 이제 개발 비용이 되겠고요. 현장학습비는 뭐 이제 그 산업체 뭐 현장학습 혹은 인턴, 뭐 필드 트립 이러한 제반 비용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전문 인력 고용비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위한 뭐 교수, 요원, 이제 코디네이터 등 전문 인력 인건비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리고 언어교육과 어학자격 취득 지원비는 이제 이런 어학을 위한 어학 강사료, 이제 어학교육 뭐 지원비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교직원 교류비는 사실 코로나가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상당히 집행이 좀 많이 좀 줄어들게 되었는데 파트너 대학 간의 업무 협의를 위한 출장 여비 등이 되겠고요. 이제 기타 사업 운영비는 이제 사업단 내에서 이제 교류의 일환으로 행사를 개최하시거나 등등 이런 회의를 개발하시거나 홈페이지 개발, 여러 가지 뭐 홍보물품 제작 이런 제반 사항을 위해 이제 쓰실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비는 프로그램 운영비의 3% 이내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사업비 관리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사업단 선정이 되고 나면 이제 큰 틀에서의 사업 그 예산 집행 지침을 이제 드리고요. 그 세부적인 집행 관련은 이제 자체적인 운영 계획, 이제 교내 이제 지침에 따라서 이제 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부는 저희가 이제 크게는 2회차로 나누어서 교부를 드릴 텐데요. 이제 보통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제 1회차 때 일괄 교부를 드리고 학생 지원비는 저희가 학기에 따라서 이제 보통 2회로 나누어서 교부를 드립니다. 이제 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국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 사업도 이제 이 나라 도움을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대상 사업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국내 선정평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평가는 이제 2단계로 나눌 예정인데 1단계는 먼저 서류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2단계는 이제 발표 평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러한 제반 사항인 이제 그 정부 재정 지원 사업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 1단계 서류 평가 때는 이제 참여 사업단의 자격 요건을 검증을 하고 이제 기획 의도, 교류 여건, 운영 계획 등의 이제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해서 서류 평가 점수를 산출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뭔가 자격이 안 된다든지 이제 이러한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단은 1단계에서 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류 평가에 통과되신 사업단을 대상으로 2단계 발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 2단계 발표 평가 때는 이제 그 서류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교류 계획이나 이런 특장점 등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설명하신다든지 그 추가적인 평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서류 평가의 점수를 가감점하여서 이제 국내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국내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으로는 3국 공동 선정이 있는데요. 이제 이 3국 공동 선정은 3국 실무회의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워킹 레벨 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각국 교육부가 주체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이제 각국에서 이제 각국마다 국내 평가를 하셔서 이제 우선 순위가 이제 이렇게 다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사업단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중점 고려 사항은 이제 참여 대학 간의 협력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이 다자 협력 사업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제 이런 학위나 공동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이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단을 이제 어떤 사업단인지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가 지표인데요. 이 평가 지표는 저희가 공고문에도 함께 게재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다 확인하셨을 거고요. 저희 평가 영역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기획 의도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교류 여건이 되겠고, 이제 다음으로는 운영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각 영역마다 세부 이제 평가 항목과 지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공고문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제 국내 평가 시의 중점 고려 사항입니다.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실 보통의 교환 프로그램이 이제 양자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이 가장 좀
특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다자교류 프로그램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한일중, 그러니까 지금 한일중도 지금 3자인데 아세안 대학이 이제 포함되면 이제 4자 이상이 될 텐데요. 이런 다자 교류 프로그램을 잘 구성을 잘 해주시고 이 참여 국가 간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교류를 계획하시고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캠퍼스 아시아이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지역의 공통적인 가치와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또 세계에서 이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의 프로그램을 좀 설계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점 고려 사항인데요. 이제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차원에서는 이제 뭐 공동복수하기 등의 특화된 공동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해주시고 이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향후 이제 커리어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턴십이나 다양한 뭐 연구 기회 제공이랄지 그런 다차원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좀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여행 제한 등으로 이제 물리적인 교류가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뭐 오프라인, 뭐 블렌디드 교육 과정 등 이제 대학에서 이미 많이 잘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하셔서 지속 가능한 학생 교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이 이제 대학 내 이제 기존 이제 국제화 특화 전략까지 연계가 되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이제 고등교육 국제화 및 이제 우리 대학의 뭐 특성화랄지 국제화 역량 강화에 좀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이 사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이제 시범 사업, 본 사업 10년의 운영 기간을 거쳐서 지금 향후 5년간 또 15년의 지금 확장 사업까지는 15년입니다만은 15년 동안 이렇게 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을 저는 제가 아는 바는 지금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이 정부 재정 지원이 이게 지원이 되지만 이 재정 지원 이제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대학에서 뭐 대응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신다든지 재정 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이 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생이 이동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제 학점이랄지 성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전을 하고 인정을 해 주실 것인지 그러한 체계를 잘 이제 기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지원 체계인데요. 이제 파견 학생 대상으로 이제 학생이 해당 국가에 이제 가기 전에 좀 응당 필요한 안전교육이랄지 교류 대학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이제 이 학생의 교육 과정과 이제 이런 좀 목표 같은 것들을 잘 인지를 하고 파견될 수 있도록 이런 좀 지원을 좀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파견된 기간 동안에도 이제 뭐 멘토링이랄지 뭐 이제 잘 참여하고 있는지 상대교에서 교육 과정을 좀 제대로 이제 제공받고 있는지 잘 따라가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이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문 분야 역량이랄지 이런 제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이런 뭐 연구 참여랄지 이런 기회가 잘 제공이 되고 있는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지원 체계가 잘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이제 볼 예정이고요. 또 초청 학생을 위해서 이제 한국 대학에서 어떠한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하실 것인지 어떠한 지원을 해주실 것인지도 잘 기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문 사업 신청서는 이제 3국 공통 기본입니다. 이 영문 사업 신청서를 기본으로 잘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이와 함께 이제 한국에는 국문 사업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하게도 이 국문 신청서는 영문 사업 신청서에 작성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증빙 자료로는 협력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 이제 LOI나 MOU를 함께 제출을 해주시도록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영문 신청서의 내용이 다 동일한 거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한국에 내신 내용과 뭐 일본, 중국에 제출한 영문 신청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3개 대학에서 동일한 영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잘 긴밀하게 좀 연락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문 신청서는 영문과 동일한 내용인데 사실 국문 신청서에는 저희 한국 쪽에서 좀 이제
검토해야 될 그런 항목이 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뭐 소요 예산이랄지 운영 계획 등의 경우는 이제 그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그 제출 방법으로는 전자공문 발송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편으로 제본 책자 10부, 증빙 자료도 함께 출력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마감일에 관한 이슈는 앞서 사무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므로 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접수처인데 이제 우편으로 보내실 때는 저희 대학교협의회 국제아지원팀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편 주소를 저희가 기재를 해두었고 공고문에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셨겠지만 신청서 및 신청 서식은 교육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도 탑재가 되어 있고 저희 대학교협의회 공지사항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사업계획서 및 증빙 자료 등의 서류 일체는 대학으로 반환하진 않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서 및 증빙 서류 관련 제출 등 관련해서 이제 허위 사실을 기재를 하신다든지 또 이제 신고에 의해서 이제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사업단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관련한 문의는 저희 이제 한국대학교협의회 국제아지원팀으로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부의 국제교육협력 담당관실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상으로 저희 이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대학에서 저희가 이제 미리 보내주신 이제 사전 그 질문이 있으신데요. 그 질문을 좀 같이 보시면서 제가 그 질문을 같이 읽어드리고 좀 답변, 저희가 준비한 답변을 함께 좀 말씀드리는 걸로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에 지금 그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사업의 그 저기 Q&A를 지금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지금 리스트업을 좀 해보았는데요. 먼저 사업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제 먼저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기존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그 컨소시엄끼리 경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플러스만 해당되는 것인지 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제 앞선 PPT의 그 선정 계획 이제 표를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그 기존 사업단이 그 아세안을 포함한 이제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로 되는 경우에는 그 트랙끼리 같이 이제 경쟁을 하시게 되고 기존 사업단이 그냥 우리는 한일중 캠퍼스 아시아 형태로 지원하시겠다라고 하면 이제 신규 사업단과 함께 같이 경쟁을 하셔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기존 컨소시엄 대학의 경우에 이제 하나의 협력 대학이 이제 변경이 되고 사업의 기본 틀이 이제 유심히 확장될 계획이라면 이제 신규인지 그 연속 지속 사업단인지를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 저희가 공고문에 함께 탑재한 그 영문 문서 중에 프로그램 오버뷰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제 그 내용에 따르면 기존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그 참여 대학이 다 동일 대학이어야 되고요. 이제 동일 대학 인 경우가 이제 기존으로 되겠고 이외에 이제 파트너 대학을 추가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만 이제 기존 컨소시엄으로 이제 카테고라이징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 플러스 사업 신청할 때,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 다수와 교류를 맺는 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여러 대학과 교류 협정을 맺는 것이 평가에 유리한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뭐 평가의 유불리를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어디가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저희가 뭐 미리 뭐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공고문에 올려드린 평가 지표의 3번이 이제 컨소시엄 참여 대학 간 협력 가능성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표를 잘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제안서를 내실 때 우리는 뭐 아세안 3개 국가와 함께해서 뭐 예를 들어 6개, 7개 대학이랑 같이 교류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셨다면 이 교류 계획이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한지 그것들을 잘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교류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좀 잘 점검을 해주시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고요. 교류 초청 학생이 현저히 많고 파견 학생이 적을 경우도 가능한지 이제 이걸 말씀하셨는데 아마 대부분의 교류 사업이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역시 이제 한일중이 교류를, 그러니까 처음에 합의를 할 때 이제 균형 교류를 이제 원칙으로 사업을 이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확장 사업 때도 이제 파견 및 초청 학생의 편차가 지나치게 큰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것은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교류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네,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당연히 편차가 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이제 균형 교류를 실현하실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하시고 파트너 대학과 함께 잘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는 파견 학생의 체제비 지원이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지 인데요. 지금 저희가 그 모두 투 때도 이제 합의를 한 이 내용이긴 한데 그 교류 계획이 1년에 10명, 파견 10명, 초청 10명으로 지금 기준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계획이 지금 나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예산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제 국고 지원으로는 이제 10명 기준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근데 추가적으로 학생 교류를 한다라고 하시면 대학의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학생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예산 상황이 너무 이제 뭐 국고가 좀 많이 좀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건 저희가 교육부와 추가적으로 논의를 이제 해서 추후에 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고 지원으로는 10명을 기준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정평가 관련 질문도 주셨는데요. 네. 제가 6번을 빠뜨렸네요. 네. 자, 이제 6번 질문인데, 이제 저희 일정안상 사업 선정이 아마 좀 11월 정도에 이제 발표가 날 예정일 것 같습니다. 올해 교류 진행이 조금 어려울 텐데, 내년부터 교류를 진행을 해도 되는지, 그렇다면 예산 교부가 올해 가능한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예산 교부는 올해 교부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교부 드릴 예정이고 또 이제 올해 교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다음 학기에 교류 이제 이런 국제 교류 하실 학생들은 이미 다 선정이 다 끝난 상태일 거기 때문에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캠퍼스 하실 사업이 학기를 활용한 뭐 학위 과정 교류, 학기 교류가 있고 또 방학 기간을 활용할 단기 교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단기 교류 등 좀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계획을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선정평가 관련 질문입니다. 7번째로는 이제 트랙 간에 선정 비중이 있는지 플러스업을 신청한 것이 유리한지를 여쭤보셨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선정 계획표, 트랙별 이제 계획표가 있어서 이제 기존 사업단의 플러스 트랙으로 아마 10개 정도가 선정될 예정이고 나머지 기존 한일중 사업과 신규의 플러스와 한일중 사업이 합쳐서 이제 그중에 10개 정도가 이제 선정이 될 계획인데 이제 이것도 지원서 접수 상황이나 등등 이제 한일중 협의에 따라서 숫자가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계획은 저희 그렇게 잡아놨고요. 이제 뭐 최종적으로 최종 선발 상황은 달라질 수 있고 저희가 뭐 사전 유불리는 당연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번째 질문으로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 신청 경우에는 아세안 국가와의 LOI만 제출해도 신청 가능한지를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협력 증빙으로 일단 LOI 혹은 MOU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사실 MOU는 아시다시피 좀 더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MOU를 맺는 데는 또 이게 단기간에 좀 어려운 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 간의 협력 의향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이제 협력 의향, LOI 제출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러나 사업이 선정된 다음엔 당연하게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서 관련한 MOU를 맺고 이제 교류를 하시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째 질문으로 모드 1, 2의 이제 이런 사업단 평가 점수, 이제 우수 사업단 등등등의 저희가 이제 이런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드 3의 선정 평가에 반영이 되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이것들은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따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10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학부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이제 공동학위 취득이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또 평가 지표상 이제 운영 계획, 이제 프로그램 운영 수준 이 지표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질문 주신 것과 같이 학부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이제 한일중 간의 이런 공동학위 추진이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다 한일중이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 수준에 맞는 이제 교류 계획을 잘 좀 체계적으로 계획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째 질문입니다. 학점 교류 및 인정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양자 간의 협정에 의한 학점 교류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학
모든 대학이 이미 다 뭐 교환 학생이나 학점 교류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점 교류 시 학점 이전과 인정에 대한 체계가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으시지요. 이러한 그 체계나 이제 규칙에 따라서 한일중 사업으로 교류를 하실 때 어떻게 이제 그 인정하실 건지. 그러니까 기존에서 아마 보통은 대학에서 이제 가지고 계신 이런 학점 교류나 인정 체계를 같이 이제 좀 준하셔서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시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계획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실제 학생이 교류될 때 실제적으로 학점이 인정이 되는지, 어떠한 이제 이런 규칙과 프로세스로 이제 인정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안서에 그러한 내용을 잘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시스템은 뭔가 뭐 따로 예를 들어 뭐를 막 구축을 해라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이 캠퍼스 아시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해외 상대교와의 MOU 내용이 이제 한국과는 복수하기, 다른 국가는 교환 학생의 경우 이런 경우도 가능한지를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그 사업단 내에서 같이 참여 대학이 이제 동등한 수준으로 교류를 하는 것을 당연히 권장을 드립니다. 이 교류 형태가 교류 학생 숫자뿐 아니라 이런 교류 형태에도 균형이 이제 필요하지요. 네. 사실 근데 아마 이제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 대학별로 이제 국가별로 이제 이 국가와는 복수하기 관련한 이런 협의와 관련 제반 절차가 잘 진행이 되는데 이 다른 국가와는 좀 이런 그 해당 국가의 좀 법제적인 절차 때문에 좀 진행이 좀 더디다. 이 양국 간의 좀 절차가 좀 진행 속도가 좀 다르다라는 거를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경우들 때문에 한 국가와 먼저 복수화 기제가 체결이 되어서 먼저 추진이 되고 다른 국가와는 지금은 교환 학생 상태인 경우도 지금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사실 여기서 멈추시기보다는 이 교환 학생으로 멈춰 있는 그 대학과도 좀 계속 복수화 기제를 이제 운영하시는 사업단의 경우인데 계속 추진하실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하시고 그 공동의 목표를 같이 인지를 하시고 추진을 하시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째 질문인데요. 그 사업 신청서는 국문, 영문 각 10부인지. 네, 맞습니다. 국문, 영문 각 10부씩 제출 부탁드리고 협력 의향서도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응모기간 연장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이 기간도 3국 합의하에 진행되는 일정이어서 지금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그 8월 16일에 대한 관련한 이슈도 이제 사무관님이 앞서 설명을 하신 걸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 질문인데요. 그 사업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작성 기준 시점 일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저희 사업이 원래 당초 말씀드리면 원래는 21년 3월부터 시작이 되었어야 됐는데 이제 3국 그 협의의 좀 수년으로 인해서 좀 시점이 좀 지연이 된 바가 있어서요. 일단 저희는 21년 9월 기준으로 사업 계획과 예산을 편성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산 편성 관련 질문입니다. 16번째 질문으로 일단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 제안서에 보시면 아마 지금 6천만 원 이내로 편성을 하라고 아마 지금 당부장 표시로 되어 있을 거고 매년 상이하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물어보셨고 이제 아까 채팅창에도 혹시 이게 왜 6천만 원으로 지금 깎인 건지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존에 이제 아마 모드 1 때는 모드 1과 2를 좀 거쳐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좀 약간 조금 축소가 되었고요. 일단 저희 제안서상 지금 6천만 원 편성으로 지금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안서에는 6천만 원 편성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올해 대학의 교부를 위해서 이제 23억 이 약간 넘는 그 재원을 이제 교육부가 확보를 이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최종 사업단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 예산 내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비는 정액으로 나누어서 이제 교부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6천만 원보다는 좀 더 이제 높아질 확률이 있긴 한데 이제 이 6천만 원 지금 가이드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사실 예산이 이제 아시겠지만 정부 예산이 매년 이렇게 확보가 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또 예산 확보의 상황에 따라서 좀 상의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도 이제 이러한 대학의 이제 목소리를 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잘 확보를 해서 대학에 좀 최대한 많은 예산을 교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7번째 질문인데요. 이 사업단 지원비가 이제 사업단당 다 균등한지 물어보셨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가 균등 교부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학생 지원비가 학생 장학금은 그 대학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하실 때 우리 사업단은 올해 이제 이 정도의 학생을 파견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제출을 하실 텐데, 그 파견 학생 예정 수, 또 개월 수에 따라서 저희가 학생 지원금을 책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제 균등할 거고요. 학생 지원비는 좀 다르겠죠. 그 대학의 사업 계획에 따라서 이제 총 금액은 이제 상이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모드3에서 그 장학금 교부 방식이 파견 학생 대상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 일본과 중국도 동일한지 여쭤보셨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일중이 3국이 모두 합의를 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한국이 제안을 해서 이제 일본, 중국이 지금 받아들여서 지금 합의된 사항인데요. 이제 모두 1, 2를 거쳐오면서 이제 사실 그 전에는 그 초청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중국으로 파견한 우리 학생들이 물론 장학금을 잘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지만 이제 일부 이제 그 해당 국가의 뭐 예산 상황, 뭐 재반 상황 등에 따라서 장학금을 좀 제때 못 받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태가 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많이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고 좀 개선을 하고자 해서 이제 모드 3 때부터는 그 자국 학생, 파견 학생에게 체제비를 주자라는 방식으로 좀 제안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모드 3 때는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응 투자 규모가 정해져 있는지 인데요. 이 대응 투자 규모는 저희가 명시적으로 이제 뭐 상한선, 하한선을 제한하지 않았고요. 대응 투자 규모는 대학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응 투자 시 학생 지원비를 초청해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초청 학생에 대한 대응 투자를 이제 편성해도 되시는지를 여쭤보셨는데, 대응 투자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대학에서 계획하시는 대로 네, 가능하실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21번 질문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내 이제 인건비 이제 구성 비율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를 물어보셨고요. 일단 명시적으로 이제 구성 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제 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와 그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아마 이제 프로그램 운영, 뭐 이제 학생의 뭐 교육과정 개발 등등을 위한 비용일 텐데, 이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좀 이렇게 좀 잘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예산은 사실은 뭐 예산을 뭐 이제 이렇게 받으시는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항상 이제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도 아마 이제 모드 2에 비해서 모드 3 때 조금 프로그램 운영비가 조금 축소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긴 할 텐데, 일단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최대한 마련한 이런 예산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프로그램 운영이 좀 차질이 없도록 잘 계획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22번 질문입니다. 파견 학생 지원비 중 파견 학생의 그 국적 제한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네, 일단 모드 3 때 그 학생 장학금 대상으로는 이제 저희가 파견 학생이기 때문에 그 한국 국적 학생으로 네, 한정합니다. 이제 모드 2까지는 그 초청 학생이 이제 이었는데, 그때에도 저희가 국적 제한이 있었고요. 이제 그때는 초청이었기 때문에 중국, 일본 대학에 재학하는 중국, 일본 국적 학생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원칙으로 이제 우리 대학에 재학하는 한국 국적 학생으로 네,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3번 질문입니다. 기존 사업수행 대학이 교류를 맺은 중국과 일본의 대학명 외에 이제 세부 학문 단위명 혹은 프로그램명을 알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지난 그 모니터링의 우수 사례를 알 수 있는지를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그 이제 아까도 이제 소개가 나왔던 저희 그 캠퍼스 아시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캠퍼스 아시아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사업의 이제 기본적인 추진 체계, 그다음에 한일중 그 고등교육 전문가 위원회 간에 이제 합의했던 그런 합의문 내용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단에 대한 설명, 그 참여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어떠한 수준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지, 이제 프로그램의 그 주제 팀이 어떤 것인지가 다 탑재가 되어 있고, 이제 저희가 한일중 공동으로 시행했던 모니터링의 이제 모니터링 보고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보고서에 그 모니터링 영역별로 뭐지 뭐 교육과정 개발, 뭐 학생 지원 등등의 영역별로 우수 사례가 다 이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4번 질문인데요. 이제 차별 학생이 에임즈와 동시 진행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캠퍼스 아시아 모듈 3 사업에 이제 그 참여 국가가 아세안 국가로 좀 확대되어서 이러한 질문을 좀 왕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과 에임즈 사업, 사실 공교롭게 저희 대기업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은 이제 구분된 이제 개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에임즈 사업 역시 국고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뭐 교차 집행 혹은 이 학생 이런 교류를 하는 학생의 이제 교차 뭐 지원, 이제 교차 참여 이것들은 당연히 구분이 되어야 되고요. 네, 이제 구분된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고, 네, 혹시 만약에 우리 대학에서 뭐 한일중도 하고 에임즈도 한다라고 하시면 각각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잘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사전 질의 주신 내용을 같이 한번 이제 커버를 해 보았는데요. 그 오늘 참석해 주신 대학에서 이제 질의를 굉장히 많이 보내 주셔서 저희도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라는 점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 보내 주신 내용을 저희가 빠짐없이 같이 좀 커버를 해 보았는데요. 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시간이 한 15분 정도 좀 남아서 네, 이제 그 현장 질의 를 좀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줌 채팅 창에 이제 질의를 이제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고려대학교에서 올려주셨던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 축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대답을 가름을 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석준 교수님께서 이제 올해 2학기 운영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로 부탁을 하셨고, 11월에 교부가 된다면 학생 교류비 9월, 10월분도 교부가 되는지, 인건비도 교부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저희가 그래서 아까 그 사업 제안서에 대한 운영 그 작성 시점을 이제 그 2021년 9월로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9월을 기점으로 작성을 학생 교류비나 이제 이런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의 예산 편성도 이제 그 9월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또 질문 주셨는데요. 11월에 교부되는 운영 비용은 그러니까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의 비용인지를 물어보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9월을 기점으로 일단 올해 저희가 이제 선정된 사업단에게는 이제 올해 사업 계획서를 받을 예정인데, 사실 원래대로 하자면 이 사업이 지금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사실은 예산 확보도 1년을 기준으로 지금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좀 삼국 협의가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게 1년으로 좀 저희도 사업 추진을 하고 사업단 참여도 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 텐데요. 일단 좀 수년이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9월을 기점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스텍에서 이제 그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업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는지를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공고문상에 지금 사업계획서 분량의 제한을 지금 사실 따로 두지는 지금 않았습니다. 네. 따로 두지 않았고, 그다음에 동서대학교 재점숙 교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잠시만요. 정착지원금이 2021년 첫 유학하는 학생에 한해 지원 가능한지, 처음 유학한 학생이면 다 해당이 되는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정착지원금은 그 파견이 되고 처음 파견이 된 학생에게 1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파견되고 처음 파견된 학생에게 1회 지원이 되는 것이어서요. 네. 이제 연도를 막론하고 이제 만약에 올해 첫 물리적 파견이 되었으면 그 학생에게 지원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질의 주셨고요.
국고 프로그램 운영비로는 초청 학생 및 한국 국적 이외 학생 관련 비용 지출이 가능한지를 말씀 주셨는데, 일단 프로그램 운영비로 이제 예를 들면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련 뭐 이제 행사나 회의, 뭐 심포지엄 운영하실 때 재반 비용 말씀하실 텐데, 이제 그 학생 지원비 중에 장학금은 당연히 한국 국적 파견 학생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 이제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비로 이제 그 사업 운영 관련 행사, 심포지엄 등을 진행하실 때 아마 이 대상 학생은 뭐 한국에 와 있는 초청 학생도 될 것이고 아마 나가 있는 학생이 뭐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 행사 개최에 대한 것은 따로 이제 국적 제한이 있다라기보다는 캠퍼스 아시아 학생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 혹은 그런 대상 학생을 관련한 지출이 가능하게 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주대학교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출 증빙 자료 중에 LOI, MOU가 있는데 해당 협정서는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협정서로 가능한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제 일단 말씀드리면 이 캠퍼스 아시아 확장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어야 됩니다. 이 이제 참여 예정 그 대상 대학과 이 캠퍼스 아시아 이 모드 3를 함께 선정되면 이 캠퍼스 아시아 모드 3를 함께 협력해서 뭐 진행하겠다. 같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요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네,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금 동사업 캠퍼스 아시아 모드 3와 관련한 내용으로 LOI 혹은 MOU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동서대학교 재점숙 교수님 질문 다시 주셨는데요. 2개 질문 더 주셨네요. 네, 한국대학의 자체 프로그램은 공동계획서에 일본, 중국, 한국 학생 대상의 공동계획서에는 없는 한국대학의 자체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네, 이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갔는데요. 재정숙 교수님, 이 한국대학 자체 프로그램이라는 게 혹시 어떤 관련이신지 다시 한번 좀 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긴급 지원비에서 그 격리 비용에 해당하는지 말씀 주셨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지금 격리 비용은 이 지금 내용에 지금 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 고려대학교 김남규 교수님 질문 주셨는데요. 학생 지원비는 1, 2주 정도의 단기 프로그램에도 적용이 되는지 질문 주셨고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일단 학생 지원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기준으로 학부생 80, 대학원생 90만 원의 그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제 지원을 하지만 또 학생의 또 원활한 참여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단기의 경우에는 2주 이상일 때 학생 지원비 장학금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학부생이 예를 들어 2주에 그런 뭐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그 월금액의 절반인 4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2주 미만의 단기를 참석을 한다라고 하시면 학생 지원비로는 절대 교부를 하시면 안 되고 뭐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 중이나 아니면은 뭐 대응 투자를 좀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강대학교 조한래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발표 자료에 있는 FAQ 및 현장 질의 내용을 문서 정리 가능하시면 혹시 공유 가능하신지를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오늘 그 발표된 PPT 파일은 저희 캠퍼스 아시아 이제 홈페이지에 좀 탑재를 하겠고요. 이 FAQ와 현장 질의에 대한 그 공유가 가능한지는 이제 그 교육부와 좀 확인을 해서 이제 추후에 이제 저희가 PPT 올릴 때 같이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희대학교 안지연 교수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1번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지원받는 사업인지, 2번 파트너대학에서 영문 신청서를 어디로 제출하는지, 다음으로 파트너대학이 캠퍼스 아시아 참가했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인지, 지원금을 해당 국가에서 주는지, 플러스 대학은 해당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지, 네, 되게 디테일한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그 대학마다 아마 이제 이런 저희 사업이 이제 국고 지원 사업이고 이제 대학에 따라서는 따로 이제 연구비 관리 등으로 또 관리하시기도 하셔서 그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시기도 하고
혹은 본부를 통해서 지원받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내 규정을 좀 확인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뭐 본부나 산학협력단 이 구분은 이제 관계가 없어서 이거는 교내 좀 규칙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트너 대학이 어디로 영문 제안서를 하는지 여쭤보셨는데, 일본, 중국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영문 문서에도 이제 탑재를 하였습니다만은 해당 국가의 교육부에 직접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정확한 뭐 주소나 이런 것들은 그 영문 문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파트너 대학의 교육부에서 혹시 만약에 제출처에 변경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뭐 예를 들면 어느 특정 부서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은 해당 국가의 교육부가 다 이제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 해당 국가의 공지 사항을 좀 직접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파트너 대학이 참가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인지. 네, 이거는 제가 사실 이 캠퍼스 아시아 사업이 굉장히 좀 특장점을 가지고 이제 10년을 넘어서 이제 15년의 기간 동안 또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었던 점은 이 사업이 지금 사실 양자 교류도 어려운 판에 이런 다자 교류가 장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지금 이어져 왔다는 거고요. 이제 물론 이 사업의 성과에는 참여하신 대학들의 뛰어난 역량과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이제 앞서서 좀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한일중을 넘어서 이 아시아 지역 전체 이런 고등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목적된 사업이고, 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요.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사실 이 사업은 학생 교류 외에도 이제 교원 교류를 하시고, 이런 또 학술 교류까지 이제 그렇게 범위를 많이 또 확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류의 범위와 폭이 더 이제 좀 넓어진다라는 그런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중요한 점은 그 파트너 대학 간에 우리가 왜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참여를 하는지, 를 좀 잘 인지를 하시고 공동의 목표를 좀 가지고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동의 목표가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사업 추진하실 때 좀 이런 좀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사업단과 우리 프로그램의 특장점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잘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시고 계획을 해주시면 아마 사업 참가했을 때 장점 같은 것들은 아마 자연적으로 다 이게 네, 인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플러스 파트너 대학, 아마 이제 이것은 아세안 대학을 말씀하시는 걸 텐데요. 사실 아세안 대학은 정부 차원의 그 참여가 아니라 대학 차원의 지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일중은 계속 설명드리지만 뭐 교육부 문무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일중은 정부 차원에서 이제 계획이 되었고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계획이 된 사업이고요. 다만 아세안 국가는 지금 아세안 대학은 해당 국가의 정부에서 뭐 재정 지원이 따로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대학 그 파트너 대학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재정 지원을 대학에서 잘 마련을 좀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런 거를 좀 함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아세안 국가가 이제 캠퍼스 아시아가 확대가 될 거고 그 확대 대상이 아세안이란 거는 이제 수년간 다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 국가의 지원은 지금 아직 뭐 확정되거나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아세안 대학은 그 대학 차원의 참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고려대학교에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9월 시행 계획이, 그러니까 그 제안서가 사업 객수가 이제 9월 시점으로 이제 작성 예정이면 이제 예산 집행 이제 어려우시다라고 이제 하셨고, 예산의 2월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문의 주셨는데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먼저 예산의 2월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1차년도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22년 2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예산의 2월 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건 추후로 연락을 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연세대학교에서 질문 주셨는데 모두 2에서는 최소 교류 기간이 2주 이상 가능했는데 이번에 3개월 이상인지 주셨는데 원래 모두 2에서도 교류의 권장 기간은 3개월 이상이었습니다. 원래 캠퍼스 아시아는 중장기 교류가 목표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이 중장기 교류를 위해서는 단기 교류 학생도
단기 교류 프로그램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그 학생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국에서는 장학금 지급 기간 기준을 2주 이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모드 3 때도 이제 변함은 없고요. 장학금은 2주 이상 교류할 때 지급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교류 기간 권장은 모드 2와 동일하게 3개월 이상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산대 이동근 교수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그 사업 착수 9월, 교부 11월 이제 그 기간에 이제 이제 비용이 이제 필요할 텐데 그 필요한 비용을 먼저 대학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이후에 국고 편성이 되면 이제 그걸로 이제 메꾸는 방식이 가능한지 를 물어보셨고요. 네, 일단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국고 지원 사업이 이제 그러하듯이 이제 사업 기간 내라고 하면은 그 사업비가 교부가 되기 전에 대학에서 집행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운영과 이제 이런 교류로 인한 집행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 국고로 이제 이거를 이제 커버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 참여 대학의 경우에 다른 국적 학생 의 경우는 가능한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저희 이제 이거는 국가 간에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그 해당 국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국, 일본 학생은 뭐 중국, 일본 대학에 이제 참여하는 뭐 중국, 일본 국적의 학생으로 이제 했었는데 기존에 이제 모드 2 때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 대학에 재학하는 뭐 아세안 국가 학생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은 이제 일본 대학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이제 캠퍼스 아시아로 이제 확인을 하진 않았고요. 네, 이제 그 대학에서 재학하는 다른 국적의 학생, 사실 아마 이제 한일중 학생은 아마 제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아세안 국가 내에서의 이제 다른 국적인 경우엔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서 저희가 그 선정된 사업단에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또 질의 주셨는데요. 이제 이거 그 체제비 교부 시점 관련한 건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실 기존 모드 2 때도 마찬가지로 월별로 이렇게 기준을 해가지고 교부를 이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네, 동서대학교의 재점석 교수님 다시 아까 앞선 질문에 이제 추가 내용 주셨는데 그 지금 지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니면 이거는 제가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제가 동서대학교에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나가고 있어서요. 네, 제가 동서대학교에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또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그 신청 마감일 관련이신 건데, 네, 이제 이것은 이제 아까 그 교육부 사무관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도 이제 정부 차원으로 그렇게 저희도 말씀을 이제 받았고요. 일단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아마 교육부 사무관님도 다시 지금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이제 지금 시점으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교육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전달을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산대 이동근 교수님 또 질문 주셨는데, 그 NX1에 보면 아세안 국가는 한 주일과 달리 초청학생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세안 국가 초청학생 지원, 국고지원금으로 가능한지, 이제 뭐 어커머데이션 호스대학 지원 권장인데 학생 지원비로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일단 학생 지원비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학생 체제비, 그다음에 정착 지원금, 긴급 보조비 세 가지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그 파견 학생, 그러니까 장학금과 이제 이런 파견에 좀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 한국 국적 학생에게만 이렇게 지원하실 수 있는 걸로 네, 한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세안 국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세안 국가에 대한 학생에 대한 지원, 예를 들면 장학금을 뭐 좀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다른 재원을 좀 고민하셔야 될 거고요. 학생 지원비는 네,
학생 지원비로는 지금 한국적의 학생으로만 네, 그렇게 네,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 모드3 JCK에서는 장학금 체제비 항공료 숙박비를 파견국이 지원하도록 협의되었다라고 하는데 항공료와 숙박비에 대한 지금 운내 지원 운영 및 편성인지인데 이것은 아마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요. 일단 장학금은 모드 3에서는 그 파견 국가, 그러니까 이제 그 자국 학생에게 지원하도록 협의가 이제 되었는데, 이제 일단 항공료는 이제 자율적으로 각국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항공료 지원이 원래도 안 됐고 모드 3 때도 지금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항공료 지원은 국고로 편성하실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박비는 이제 대학 간에 이제 잘 협의를 하셔서 대학 간에 이제 뭐 상호 이제 보통은 뭐 기숙사를 뭐 상호 지원하신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하도록 이제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운영비 편성에 대한 것은 이제 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대학교 신성호 교수님 질문 주셨는데 9월, 10월에 이미 선발되어서 지속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11월 예산 지급 이전 비용을 이제 이전 사업비로 2월 사용 가능하신지, 그러니까 모드 2에서 3 넘어가는 이제 과도기의 기간에 대한 것들을 기존 모드 2 방식으로 지원 가능하신지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사실 모드 2와 모드 3는 좀 구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학금 지급 방식은 이미 한일중 정부가 협의를 한 대로 그러니까 모드 3 기간에 모드 2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부 간에 이제 합의한 사항을 각 사업단과 대학에서 좀 지켜주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전 사업비 2월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모드 2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모드 2 사업비를 예를 들어 뭐 모드 3로 2월 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엄연히 구분되는 사업이 이제 사업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아까 이제 포스텍에서 사업 신청서 이제 분량 문의 주셨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전체 분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그 제안서를 이제 아마 확인하셨을 텐데 각 문항별로는 이제 페이지 제한이 이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항별로 페이지 제한이 있는 부분은 그 제한에 따라서 좀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네, 질문이 이제 굉장히 많으셔서, 네, 아마 사업에 이런 좀 세부 사항이나 좀 선정 계획 등에 많이 좀 관심이 있으신 걸로, 네,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제 많은 관심과 질문, 네,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좀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다든지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저희 그 대교협 국제화지원팀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혹시 이제 뭐 정부 차원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교육부 국제교육협력 담당관실의 장영일 사무관님께도 이제 연락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아마 네, 그동안 이제 모드 3 이제 공고 계획을 좀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많이 기다려 오신 대학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저희도 이제 사업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으로서 이런 삼국 협력이 좀 많이 지연이 되어서 저희도 굉장히 좀 송구한 마음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협력이 좀 마무리가 되어서 저희도 이제 공고를 게재하게 돼서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이 있고 이렇게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많은 질문해 주셔서 네,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좀 많이 좀 확산이 되었는데 좀 건강 잘 유의하시고 이제 오늘 안내드린 내용 잘 좀 확인해 주시고 네, 추가적인 질의는 이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네, 언제나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